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이어서 2차 시도 이 색채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데요. 1차 시에서는 우리가 색채 마케팅의 아주 그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의 그 하는 방법들, 뭐 기법들, 뭐 그런 것들을 다뤄봤다면 2차 시 수업에서는 이 각 색상, 색채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색상별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 색채의 이런 활용을 통해서 색채 마케팅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은 한 10가지 정도 가지고서 색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조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깊숙이 들어와서 구매에 관여할 정도로 기업에서는 이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색입니다. 이 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이미지에 그 색, 그 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도요. 색들을 막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그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한 10년 전 이후에는 굉장히 눈에 띄고 원색적인 것들이 그 과거에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눈에 띄는 색들을 했다면 요즘은 기업들도요 너무 그 원색적인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요즘의 트렌드는 이런 감성을 가지고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은 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좌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은 오늘날 단순한 그런 취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파스텔 톤의 예쁜 인테리어를 뽐내는 카페, 그리고 아무리 골목에 숨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그 골목을 찾아갑니다. 예쁘면 다 찾아가요. 음. 아무리 골목에 있어도 요즘은 이 앱이 잘 돼 있어서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고 정말 좋은 집들은 카페들이 그렇게 숨어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색채는 어떠한 다른 시각적인 요소보다도 먼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은 기업의 입장에서 색채가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다 효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메인 색채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제품별 색채 전용 색상들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사전적인 미의 이런 색채 마케팅의 색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매를 촉진시켜서 제품의 매력 요소를 색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대개 브랜드를 명칭이나 제품명보다는 색채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컬러를 적용시키면 그렇게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서 브랜드를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색채 마케팅은 제품 자체에 독특한 색상을 입혀서 경쟁 입체와 차별점을 두기도 하고요. 이 1950년대 중반부터 이 컬러가 제품을 기획하는 중심 요소로 발전하면서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색채 마케팅은 이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제조 기술이 평준화되고요.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50년대 이후부터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마케팅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술의 그 상향 평준화와 이런 생산 기업별 품질 격차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도 디자인과 색채로 옮겨가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의 감성을 이용하는 이런 감성 마케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색채 마케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 감성 마케팅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그런 오감을 자극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또 브랜드 전체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소비자의 심리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마케팅 기법을 우리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래도 똑같은 냉장고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냉장고를 바꾸게 하잖아요. 냉장고가 없어서 바꾸진 않잖아요. 이제 뭐 10년이 되고 오래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냉장고로 인해서, 굉장히, 내 마음이 좋아 보이고, 더 세련돼 보이고, 좀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오감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심리를 그렇게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게끔 만들죠.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대할 때는 심리적인 상태를 중지하고 그때의 욕구와 기분 등에 적합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감성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도 색채입니다. 보통 색채 마케팅을 막 이렇게 컬러 차트를 놓고서 이렇게 계획을 하죠. 모든 색채는 각각의 성질이 있고요. 우리는 컬러를 보면 이런 성질을 통해서 특정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인간이 가장 의존하는 감각인 시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의 비중이 큰 이 광고나 마케팅, 로고 등의 전략을 짤 때 굉장히 핵심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컬러를 쓸 때는 이런 색상이 가지는 상징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각각의 색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감정과 사물을 연상시키는지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입니다. 이 빨간 군에 석한 겁니다. 이거는 이 색상 톤을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빨강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톤에 의해서 색상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미지 축에다 했더니 코카콜라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레드가. 보통은 우리가 레드는 이런 활력, 열정, 대담함, 사랑, 긴장, 분노, 건강 같은 이런 강렬한 감정들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식욕을 돋구는 컬러라. 그래서 요식업체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대표적인 빨간색에 들어가죠. 레드는 이렇게 열정을 자극하는 색채로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만 또 불을 상징함으로 위험이나 경고 이미지로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경고 표지판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또 우리가 이 빨간색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목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목성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피와 건강을 상징해서 적십자사의 대표적인 로고색 컬러이기도 합니다. 또 패션에서는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인 색이기도 하고요. 이태리 브랜드 이 발렌티노는 강렬한 이런 레드 컬러를 발렌티노 레드라고도 할 정도로 이 매번 이 컬렉션의 피날레를 붉은 드레스로 장식해서 패션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이 마케팅의 적용 사례입니다. 또 맥도날드의 빨간색이 있죠. 우리가 맥도날드 하면 또 이렇게 빨강과 노랑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주의나 경고를 알릴 때도 우리가 보통은 빨간색은 식욕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CF에서도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판에 스테이크가 구워지는 장면을 보면 군침이 돌죠. 그게 뭐냐면 붉은색 덕분입니다. 매장 인테리어에서의 빨간색은 사람을 안정감 있게 만들기보다는 이 흥분하고 서두르게 만들어서 이 매장 내 테이블 회전율에도 도움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조그만 인테리어를 가진 데는 빨간색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빨간색에 있는 인테리어에 있으면 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손님의 그런 회전율을 손님들이 빨리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 인테리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레드입니다. 그래서 레드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코카콜라면 레드. 그죠? 그리고 빨간색은 가장 강하고 격렬한 색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음료 회사에서 아주 최적의 메인 컬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황입니다. 주황은 지금 색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황도 이렇게 다양한 톤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황, 오렌지색이죠. 친근함, 활력, 행복, 기쁨, 유쾌함, 따뜻함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젊은이의 색상으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이 빨간색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욕을 돋구는 대표적인 색상으로 이 테이블 데코에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큼한 이미지의 오렌지 컬러는 브랜딩을 잘한 대표적인 음료수 한타가 있죠. 또 패션에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충동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색이 이 주황색입니다. 오렌지색이에요. 다음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색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색상들이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이 맥도날드의 옐로우, 그 다음에 이마트도 이 옐로우를 했죠. 그래서 이마트의 이 옐로우색, 그리고 이런 유형 표지판, 경계나 이런 유형 표지판도 왜 노란색을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런 시인성, 명시성 때문에 이렇게 옐로우를 쓴다고 했죠. 옐로우는 이런 자신감, 긍정, 재미, 가벼움, 연약함, 경고 등의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빛을 연상시켜서 생동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이런 색상인 반면에 의존적이고 창백하며 병약한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음, 다음에 소개할 이런 초록색과 반대로 눈에 피로감을 주는 색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문에 널리 쓰이기도 하는데요. 어, 이런 이유에서 레인코트나 이 안전모에도 적합한 컬러입니다. 정부의 불빛 이미지에서 착안해서 이런 호기심과 논리를 상징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맥도날드와 이마트가 이렇게 가볍고 재미있는 옐로우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브랜드로 꼽기도 하고요. 패션에서는 명도가 높기 때문에 쾌활하고 상큼한 이미지로 이런 젊은 소비자들을 어필하기에 아주 좋은 컬러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 트러스트, 이게 이제 성공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그 간절 그 파스예요. 근데 이 트러스트라는 그 액이에요. 그게. 근데 그 말이 어려우니까 할머니들이 노란 약 주세요. 노란 약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고요. 이 레모나는 지금까지도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레모나 아주 잘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이 카카오톡의 노랑이죠. 급속도로 선정한 이 카카오는 노란색을 브랜드 컬러로 설정을 했죠. 음, 초콜릿 원료의 이름을 딴 이 카카오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는 그 회사의 모토에 따라 밝고 경계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을 디자인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 안에서 이 카카오톡 어플이 눈에 띌 수 있도록 주목성이 높은 노란색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예. 다음은 이 국민은행도 이 딥 옐로우로 이렇게 해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웜그레이와 이 골드의 옐로우 이 색상을 사용해서 웜그레이의 이 국민은행의 성장과 높아진 선진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골드 이 옐로우는 역동성 그리고 밝은 미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린입니다. 그린도 이렇게 연두죠. 이것도 색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이버의 초록색이죠.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는 이 컬러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기업에는 이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국내 포털 가운데 가장 높은 검색 점유율 1위. 이게 아마 네이버일 겁니다. 199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녹색을 적용하고 있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색을 그렇죠. 이게 성공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네이버 하면 이제 초록색이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초록색은 이런 신뢰, 중립, 평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초록색을 보면 이런 나무와 숲과 같은 자연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른 생각에서는 안정감을 주는 색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서 포털사이트에 이런 신뢰와 중립이라는 가치를 담기 위해서 이런 초록색을 브랜드 컬러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초록색은 이렇게 평화와 중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편안한 이런 색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푸르지오가 그 성공 마케팅의 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하면 브랜드의 건설회사의 이미지들은 대부분 이 파란 계통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그 건설 그 아파트에서 프로지오라는 이름을 써서 그때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지만 처음에 이 프로지오라고 나왔을 때 이 브랜드 이미지에 초록색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색채 마케팅상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 제어가 녹차와 크로렐라를 이용한 그린 마케팅이 또 성공을 했고요. 또 우리 설녹차 유명하죠. 녹차 하면은 이렇게 그린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오설록에서도 이 그린으로. 그 다음에 또 이 하이네켄은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습니다. 갈색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가지고 젊은 층에게 이런 그린 컬러로 이 하이네켄의 맥주가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활기차고 인간 중심적인 이미지, 그리고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커피 이미지를 버리고 활동적인 도시인들의 젊은 음료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색, 테라코타 빛, 스타벅스 그린, 따뜻하고 친밀한 이미지,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로 탈바꿈한 게 이 스타벅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꿔놨죠. 이 스타벅스가. 이 스타벅스가 생기기 전에는 이 카페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레스토랑 안에 커피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노라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다 프림 설탕 그런 것들을 섞어서 먹었었죠. 근데 이 스타벅스가 이 나온 이후부터는 이 아메리카노 그다음에 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런 카페 문화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한 집 거는 하나씩 있죠. 예.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이 그린의 성공 마케팅에 하나의 사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 쓰이는 색채는 이렇게 서브웨이, 뭐 서브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린은 이런 성장, 자연, 유기농, 신선함, 배려, 건강, 안정, 지성, 성실을 상징하고요. 특히 이런 잔디나 산이나 채소 등 자연을 상징하는 주요 컬러입니다. 파릇파릇한 이미지의 오렌지와 옐로우처럼 젊음을 나타내기 좋고요. 새싹을 연상시키면서 이런 희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질투를 나타내는 색이라고도 불린답니다. 패션에서는 중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때 많이 쓰이고요. 눈을 편안하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지금은 하얀색으로 대체되었지만 과거에는 자동차 뒷번호판에 널리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스타벅스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린을 시그니처 컬러로 채택했고요. 건강한 샌드위치를 파는 이 프랜차이즈 서브웨이도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린 로고와 간판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블루입니다. 블루도 이렇게 남색과 파랑과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페이스북이 있죠. 또 그리고 삼성 하면 또 우리가 블루를 연상을 하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선거할 때 선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남성 정치가들은 이 넥타이색으로 많이 판가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루는 희망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지역색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넥타이색으로도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블루는 이렇게 안정감과 차분함, 정직함, 강함, 신뢰, 고요함, 정적, 신비, 냉정과 같이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컬러이기도 하고요. 이 바다와 하늘을 연상시켜서 초록색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색상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또 명상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인 컬러이기도 하고요. 수평성을 음, 항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을 상징하는 반면에 냉정함과 고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패션에서는 여름을 대표적인 색상으로 하고 있죠. 주로 리조트 패션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화이트와 배색하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의 마린룩을 연상을 하기도 합니다. 요겁니다. 이 바캉스 패션의 안성맞춤인 색상이겠죠. 신뢰감을 주는 컬러로 일컬어져 정치인들의 선호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넥타이색은 크게 파랑과 빨강으로 나눠지는데요. 주로 성실하고 정직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으면 블루 계열을 하고요.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고 싶으면 레드 계열의 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면접 시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어두운 블루인 네이버는 단정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로 좀 더 깊이 있고 격식 있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블루요. 블루는 생산성을 높이는 색으로 기업들이 매우 선호하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삼성, 비자카드 등이 이 블루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기업입니다. 반면에 이런 식욕을 돋구는 데는 가장 좋지 않은 컬러이기 때문에 이 음식 쪽에서는 블루를 잘 찾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블루 계열의 식기를 이용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블루 또 대표적인 게 이 포카리 스위트입니다. 맑고 청량감 있는 이런 이온 음료의 이미지를 화이트와 블루 배색으로 시원하게 표현한 거죠.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포카리 스위트는 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 티파니 코죠. 이 희망과 행복의 상징이자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이 티파니 블루가 지금까지도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퍼플입니다. 예, 퍼플은 지금 이렇게 자주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보라색, 예, 보라색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야호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라일락 향이나 아나스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보라색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보라색은 상상력, 신비, 우화, 화려, 고상함, 외로움, 정서불화 등을 상징하는 드라마티크한 컬러 보라입니다. 자연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컬러, 보라색으로 뒤덮이 이런 라벤더 같은 다른 어떠한 꽃보다도 아주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뽐는 게 이 라벤더 향입니다. 예민함과 예술적 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왕실의 위엄을 상징하는 이런 고귀한 이미지 때문에 이 패션에서는 드레스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미용 제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방 그 화장품이라든가 그 한방 그 머리 용품에서도 이 보라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패션 브랜드 지금 이게 한방여라는 이 샴푸에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이 아나수이, 이 사랑스러운 여성상이 배어있는 이 로맨티시즘의 컨셉으로 패션, 뷰티 제품의 퍼플 컬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만든 것이 이 아나수이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블랙입니다. 이 무채색이에요. 이 블랙은요, 대표적인 게 이 샤넬, 지금까지도 아주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패션에서도 블랙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블랙은 어두움과 공포, 죽음 등 부정적인 상징인 강한 동시에
또 럭셔리하고 엄숙하고 권위 있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효과가 이 블랙입니다. 격식이 있어서 기업 로고로 쓰기에도 좋고요. 명품 의류 브랜드나 건설업에서 많이 쓰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샤넬이라든가 쇼니, 힐튼 등이 대표적이고요. 세련되면서도 무난한 이미지 때문에 패션계에서도 자주 쓰이는 색상이고 럭셔리한 이런 런웨이 컬렉션이 아니더라도 데일리 패션에서 또한 어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이 블랙입니다. 거의 모든 색들과의 배색이 잘 어울리는 게 블랙일 수도 있죠. 또 이 색을 선호하는 게요. 젊은 사람들이 블랙을 좋아하는 것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블랙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대들이 블랙을 좋아하는 거는 특히 남학생들이 나는 블랙을 좋아한다. 그것들은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학생들이 나 블랙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된 학생입니다. 한때는 이렇게 블랙 마케팅이 또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검은콩 두유, 이 건강을 생각하는, 그리고 현대카드에서는 이렇게 VIP 고객을 해서 이렇게 슈퍼 프리미엄급 더 블랙이라는 것들을 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에서도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로고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라다판이 또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한때 이런 프라다폰부터 시작해서 프라다 옷까지도 블랙 열풍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색상별로 각각 그 색상별로 가지고서 성공 사례든가 아니면 그 색색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10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색들을 좋아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이제 남학생들은 블랙을 좋아한다고 하나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여학생들도 뭐 나는 이 색을 좋아하는데 하면 그 색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2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